여러분 좋아하는 중개사법. 자, 오늘 몇 페이지? 157페이지. 자, 157페이지 전속중개계약 들어갑니다. 이제 전속중개계약. 뭐, 전속중개계약 기초에서도 한번 했죠? 기억나요? 네, 자, 전속중개계약 다 설명하고 밑줄 그어 드릴게요. 칠판을 봐주시면 돼요. 부담 없이 봐주시면 돼요. 그죠? 자, 전속이 뭐예요? 전속중개계약. 우리가 이제 법에서는 일반 중개계약하고 전속중개계약 두 가지를 다룬다고 했죠. 예, 이제 전속중개계약 들어갑니다. 준비되셨어요? 예, 좋았어요. 전속이란 게 뭐예요? 이 건축물 하나를 특정 계곡 몇 사람에게 맡기는 걸 말합니까? 한 사람에게 맡기는 걸 말한다. 그래서 이걸 전속중개계약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전속중개계약 체결 여부는 의무사항이겠어요? 임의사항? 의무, 임의. 임의. 체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일반 중개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전속중개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이건 자유입니다. 그렇죠? 예, 체결 여부는 임의사항. 그죠? 그러면 뭐 전속을 맺으면 보통 계약 기간을 정하죠. 몇 개월이 원칙? 3개월.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른다? 약정에 따른다. 이게 이제 전속 주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전속을 맺고 안 맺고는 자유지만 일단 전속중개계약을 맺으면 의무가 따라붙죠. 예, 그래서 개업공인 중개사도 의무가 따라붙고 또 누구도 의무가 있어요? 의뢰인도 의무가 따라붙어요. 그래서 서로가 의무를 진다는 거지. 서로가 의무를 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속은 주로 의무상 공부를 하는 것들이에요. 의무상.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머리 굴려보세요. 전속중개계약을 맺고 안 맺고는 자유입니다. 근데 전속중개계약을 맺으면 전속중개계약서를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 반드시 써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이 전속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거든요. 그죠? 그럼 법정 서식만 써야 됩니까? 다른 서식을 써도 돼요? 네, 법정 서식만 쓰게 돼 있어요. 이 앞뒤에 우리가 배웠던 일반 중개는 법정 서식이 있지만 다른 서식을 써도 된다고 했죠. 근데 이것은 법정 서식만 써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몇 년 보관? 네, 3년을 보관하게 돼 있어요. 일단 전속중개 계약을 맺으면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정보 공개를 해야 돼요. 정보 공개 의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정보란 것은 어떤 정보를 말합니까요? 이 물건에 대한 정보예요. 뭐 소재지랄지, 면적이랄지, 권리관계랄지 이런 것을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공개를 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어디에다가? 일간신문. 자, 일간신문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며칠이내 공개를 해야 됩니까? 7일. 자, 언제부터 7일로 잡아요? 계약 체결일. 그때부터 며칠? 7일 이내 공개를 해야 돼요. 됐죠? 예, 매물에 관한 정보입니다. 물건에 관한 정보. 자, 여기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근데 단서가 있죠. 의뢰인이 공개하지 말아달라면 공개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또 공개하면 안 돼요. 아무 말 없으면 공개해야 되고 안 하면 처벌받거든요. 또 반대로 하지 말라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자, 공개를 했어도 의뢰인 입장에서는,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 매물이 어느 신문에 어느 날짜에 올라간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개공이 이 사람에게 공개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까? 안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공개했다는 사실을 문서로서, 그렇죠? 문서로서 통지를 해줍니다. 구두로 하면 안 돼요. 자, 며칠이네? 지체 없이. 여기는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언제까지? 자, 우리 과목은 지체 없이가 기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체 없이도 반드시 깨야 돼. 지체 없이 알려줘야 돼요.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전속은 몇 사람이 맡긴 거예요? 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일을 안 하면 거래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의뢰인은 맡겨놓고 답답하는 거지. 그죠?
일반 같으면 A가 안 하면 B가 하고 B가 안 하면 C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를 해줘야 돼요. 몇 주일에 한 번?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통지를 해줘야 되고 문서로 써야 되고 몇 주일에 한 번 이상? 2주일에 1회 이상.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 설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라. 이것은 취득 의뢰인에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개공 의무란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취득 의뢰인하고도 전속을 맺을 수 있거든요. 이때는 확인 설명 의무가 있어요. 이해됐죠? 예. 이것이 이제 개공적 의무예요. 개공적 의무.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의뢰인 의무도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면 개공 의무 어떻게 해야 되지? 밑줄 그어야지. 아니, 책에 이 내용이 어디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157쪽 보세요. 전속 중개계약 의의 있어요. 의의. 두 줄 밑줄 그으세요. 의의.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두 번째. 의뢰인은 중개대상을 의뢰하면서 특정한 개공을 정하여. 자, 특정한 개공을 정한다. 이 지문이 핵심이죠. 그 개공에 한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자, 그래서 이제 개념 체크하시고 두 줄 밑줄 그으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내려갑니다. 자, 양가로 2번 제목이 개공 의무 나와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개공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하라. 이 지문이 있어요? 예, 자, 정보 공개 의무가 나옵니다. 근데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제 부연 설명이 기억. 첫째 줄로 다 며칠 이내 공개하라 그랬어요? 7일. 거기만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 이건 밑줄 그은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공개를 했으면 공개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언제까지? 지체 없이. 거기 첫째 줄 중간 지체 없이 해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동그라미 2번이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찾았어요? 네, 자,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리고 이제 뒷페이지 첫째 줄 보면 이 통지할 때는 구술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뭘로 한다? 문서 동그라미 치세요. 이제 구두로 통지한다라면 틀려버려요. 뭐 전화해서 한다. 그건 안 되고 반드시 서면화 시켜서. 자, 내가 체크한 것들은 다 나중에 시험 문제가 직결된다 그랬어요. 예, 그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3번. 자, 몇 주일에 한 번씩 업무 처리 상황 통지하 그랬어요? 2주일에 1회 이상. 거기에 몇 줄 거시고, 이것도 문서 동그라미. 2주일에 1회 이상 몇 줄 거세요? 문서도 동그라미. 찾았어요? 자, 문서로서 통지한다. 문서 동그라미. 2주일에 1회 이상. 이 지문.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4번이 이거잖아요. 동그라미 4번하고 5번이 의무적으로 전속중개계약서를 써야 돼, 안 써야 돼? 그리고 몇 년 보관하라? 3년. 거기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전속을 맺으면 개업공인 중에서 의무가 이렇게 따라 붙어요. 그죠? 따라 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누구 의무로 들어갑니까? 의뢰인 의무 들어갑니다. 의뢰인. 자, 의뢰인 칠판 봐보세요. 우리가 전속은 주로 의무상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의뢰인 이쪽으로 빼볼게요. 이렇게. 자, 의뢰인 의무상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을 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위약금을 지불하라. 뭘 지불하라? 위약금을 지불하라. 위약금 지불 의무가 있어요. 위약금은 얼마를 지불해야 돼요? 자, 기초 들으신 분들은 이거 이야기 했는데 중개보수 50%고 여기는 전액이고 여기는 뭔 사용한 금액도 저기 밖에 가 서 있어. 좋았어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동료가 옆에서 좋대 아주 둘이 되게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좋았어요. 이것은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입니다. 전액.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물어라. 그래서 위약금은 무조건 전액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요된 뭘 지불하라? 비용을 지불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비용이 바로 실비를 말하거든요. 이게 이제 중개보수 얼마 범위 내에서? 이게 50% 범위 내입니다.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라. 그리고 협조하란 말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자, 위약금은 이제 또 둘로 나눠지죠? 어떻게 나눠져요? 다른 계공에게 의뢰를 해서 거래가 성사된 경우를 말합니다. 자, 다른 계공에게 의뢰를 해서 이 다른 계공이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 또 하나는 계약공인 중개사를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계약을 한 걸 말합니다. 이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설명 들어갈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하고 A하고 전속중개 계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그럼 전속은 몇 사람에 맡긴 거? 그러면 다른 계공에게 의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한번 해본 거예요. 왜 다른 계공에 의뢰를 한 거예요? 안 해야 되는데. 왜 했다 그랬어요? 자, 당첨. 우리 여기 늦게 와. 전혀. 여기는. 아니,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된가 보려고. 어떻게 된가 보려고 의뢰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B가 계약을 성사시켜버려요. 누가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B가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그럼 B는 당연히 중개보수를 받겠어, 못 받겠어? 받죠. 근데 이제 지금 이 갑이 전속을 맺어놓고 다른 경우에 의뢰한 거잖아요. 그럼 계약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위약금 물어라 이 말이에요. 갑은 위약금 물은 거고 A 계공은 청구하는 거고. 근데 핵심이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얼마를 위약금 물어야 되냐 이거죠. 중개보수 전액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계약할 때 이거 중개해주면 보수 100만 원 주기로 합의를 했으면 위약금 쪽으로 얼마 물어야 돼? 100만 원 물어라 이 말이에요. 보수 전액입니다. 그래서 위약금은 무조건 보수 전액이에요. B에게는 진짜 보수 줘야지. 그렇죠? 예, 뭐 보수는 양쪽으로부터 받으니까 원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갑에게는 위약금, B에게는 진짜 보수. 그죠? 그러니까 전속을 맺어놓고 다른 계공에 의뢰해서 거래가 끝났으면 위약금을 물어라.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또 이건 뭐겠어요? 배제했다는 것이. 자, 둘이 전속을 맺었어요. 전속 중개 계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이제 계공이 이렇게 소개를 해줬거든요, 을을. 그러니까 이 을은 가격이 비싸다 알고 갑은 제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가격 절충이 안 된 거야. 그래서 그날은 계약이 깨졌어요, 3명 갔을 때. 근데 며칠 뒤에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가격 절충해서. 누구를 빼버리고? 왜 뺄 생각을 했어요? 그래, 중개보수 안 주려고. 그죠? 그런 경우 많겠죠? 그런 경우도 위약금 물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위약금 여기도 얼마 청구해요? 전액. 됐어요? 위약금은 무조건 전액이야. 해당하는, 법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둘이 100만 원 약정을 했으면 위약금 쪽으로 물어야 할 돈이 100만 원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위약금 무조건 해당하는. 정리되고 있어요? 자, 잊어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또 하면 돼요. 언제까지? 시험 볼 때까지 반복을 하셔야 돼요. 반복을 하고 또 모르는 거 습득하고 아는 것은 다져가고 그래서 계속 다지고 습득하고 해서 달달달 볶아야 되거든요. 대충 고개 끄덕끄덕 해갖고 절대 점수 안 나와요. 이해했다고. 그렇죠? 예, 아주 좋았어요. 자, 재밌나 봐. 그렇죠? 지금 오늘 2번째입니까? 3번째입니까요? 네, 3번째. 그래. 자, 이것은 이제 위약금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이거 설명 들어갑니다.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라. 이게 뭐냐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했을 때입니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이 전속 중개 계약을 맺었어요. 이 물건 팔고 싶으니까 중개 좀 해주세요. 맡겨놨는데 이 사람이 아직 중개를 못하고 있었어요. 뭐 물건 조사로는 다녔지만 아직 상대방을 소개 못 시켜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의뢰인이 을을 발견했어요.
이것이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입니다. 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A가 소개했어요? 자기들끼리 만났어요? 어디 가다 만났습니까? 둘이? 아니, 시장 가다가. 그죠? 시장 가다 만났어요. 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는 사람인데, 내가 중개업소에 매물 내놨다, 팔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겠다 그래서 둘이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럼 이 개공은 기대권은 무너졌죠? 이런 경우에 중개보수 청구해서 받아낼 수가 있느냐? 이런 뜻이 됩니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50% 범위 내에서 보수를 받아? 이게 중개 보수만 물었어요. 내가 중개 보수만 물었어요. 받아 못 받아? 그쵸. 헤매고 있어 지금. 보수 원래 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시간 끝나고 옮겨요. 중개 보수는 한 푼도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중개 안 했잖아요. 소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푼 먹고 그동안에 이 사람이 뭐 물건 보러 다니면서 들어간 비용도 있잖아요. 실비라래. 이걸 소요된 비용, 실비라는데 이걸 받기는 받는데 중개보수 얼마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거.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걸 중개해주면 중개보수 100만 원으로 합의를 받거든요. 그리고 교통비랄지 이런 실비가 70만 원 들어갔습니다. 가정을 해봐요. 가정입니다. 그러면 중개보수 100만 원 받는다, 못 받는다? 이건 한 푼도 못 받고 자기 돈 70만 원 들어간 거잖아요. 그것도 다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럼 얼마? 50만 원 받아요. 이것이 반이 아니라 보수 50%입니다. 그럼 자기 돈 얼마 손해본 거예요? 20만 원 손해본 것이. 이해됐어요? 예. 자, 이 말이에요, 이 말. 이게 일단 비용을 보수 50% 보면서 받는다. 정의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협조하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개공이 저 물건 병명 균열 있냐, 도색 도배 필요하느냐, 이런 거 물어보면 빨리빨리 협조해달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의뢰인 의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미치거지. 좋아. 이제 호흡 맞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차 강조하지만 호흡 있고로 합격입니다. 그죠? 저하고 호흡을 맞춰야 합격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양가로 3번 의뢰인의 의무. 자, 158페이지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 양가로 3번 중개 의뢰인의 의무 있습니까? 예. 자,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유효기간 내 다른 개공에게 의뢰하여 거래. 이 지문 있어요? 이거잖아요. 다른 개공에서 의뢰해서 거래했다. 그러면 두 번째 줄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게 핵심이라고 했어요. 가로로 묶으세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 지불한다. 위약금 밑줄. 자, 위약금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거 이해되셨어요? 자,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보면 자, 유효기한 내 개공 소개에 알게 상대방과 개공을 뭐하고? 거기에 뭐죠? 계약권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계약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도 세 번째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가로로 묶고 위약금 맺죠. 자, 위약금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해당하는 금액. 그죠? 그래도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또 시간 지나면 또 다 50%라 할 거야, 아마. 자,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후단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했다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입니다. 여기는 비용이고 범위 내에서. 자,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라 그랬어요. 이해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4번은 뭐 볼 필요 없고 나중에 보기로 하고 양가로 5번 우리가 이 앞주에 아니 이 앞주가 아니죠. 아까 우리가 전속중개계약을 맺을 때 개공 정보 공개 며칠에 하라 그랬어요? 7일. 그 공개사항이 나와 있어요. 공개사항. 이제 이 정보 공개사항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돼요. 이게 시험 보기 전까지는 외워야 될 건데 자, 오늘은 그냥 감만 잡으세요.
뭐 지금 당장 외우란 말은 안 할게요. 일단 지문을 익숙하게 만든 게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뭘 공개하는 거 봐봐요. 아까 7인의 정보망이 공개하라 그랬는데. 자, 1번 중개대상 종류, 뭐 토지냐 건물이냐 소재지 면적 용도 구조 건축연도 이런 걸 통틀어서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그렇게 표현했죠. 그걸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밑줄 그으시고 그 옆에다 가로 열고 기본적 사항이라고 적으세요. 앞으로 기본적 사항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 사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소재지, 면적, 구조 뭐 이런 걸 말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공개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은 2, 3, 4 묶으세요. 이것만 외워보세요. 동그라미 2번, 3번, 4번. 자,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이 뭐예요? 벽면 도배해서 벽 동그라미 치세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배수, 오폐수, 쓰레기 있어요? 수 동그라미 두 문자만 쳐봐요. 자, 그 다음에 도로, 대중교통의 연계성, 시장, 학교, 근접성, 지형 등 입지 조건이 있어요? 도 동그라미 쓰시고. 그럼 뒤쪽에 일조량, 두 번째 줄로다. 일조량, 세 번째 소음 진동 있어요? 이거. 그래서 이거 벽수도일로 우리는 1년간 갈 겁니다. 오늘은 이것만 외워봐요. 그럼 나머지는 나중에 공부하는 게 편해요. 자, 벽수도일. 한 번에 다 하지 말고. 이거 정보 공개사항이 들어갑니다. 벽수도일. 자, 벽수도일 그랬는데 이제 벽이 뭔지 모르고 도가 뭔지 모르고 그래도 관계없어. 나중에 알면 되니까. 일단 입에서는 벽수도일이라는 단어가 팽팽 돌아요. 근데 도가 뭔지를 몰라요. 도로, 대중교통 뭐 이런 건데. 그죠? 일이, 일조량, 소음, 진동. 수가, 수도, 전기, 가스. 그죠? 벽이 벽면 도배입니다. 이런 건데 앞으로 우리는 1년간 벽수도일로 갈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안 외우더라도 강의 듣다 보면 다 암기돼요. 벽수도일이라는 단어가. 이해되셨어요? 오늘은 그것만 외워봐. 그러면 나머지 위에는 다 생각하면 나온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벽수도일이 정보 공개사항이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권리관계 있어요. 권리관계. 뭐 전세가 설정됐는지 저당 잡혀 있는지 공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주의할 거 각 권리자 주소 성명 인적사항 공개하면 돼야 안 돼요? 생각을 해봐요. 공개할 때 아까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공개한다 그랬죠? 거기다 성명 떼어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당 잡혀 있는 사실 이런 것만 공개해야지. 주소, 성명, 인적사항을 신문이나 정보망에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공개하라 그랬죠. 자, 공법상 이용제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아니, 개발제한구역. 저것도 계속 적어봐요. 개발제한구역.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지역지구 구역이 다 기거든요. 근데 가장 대표 얘기가 개발제한구역.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 일단 거래규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적으세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 매물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공개하라고. 이해되세요?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용제한 거래 규제가 자주 등장을 해요. 이것도 공개를 하라.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이 매물 금액입니다. 계약자 금액이고 공시지가 공개하되 임대차 계약은 공시지가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아니 할 수 있답니다. 아니 된다가 아니라 아니 할 수 있다. 인적사항은 아니 된다고. 공시지가는 임대차 공시지가는 아니 할 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또 하나. 양가로 6번에 보면 유효기간 아까 했죠? 몇 개월의 원칙? 3개월의 원칙이에요.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른다? 약정에 따른다.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전속중개계약에서 공부할 사항이다. 정리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그래서 양가로 7번은 서식이거든요. 서식. 양가로 7번 계약서 서식을 책에 옮겨놓은 거예요. 그 뒷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 뒤에 서식 있잖아요. 63페이지 그 서식을 갖다 옮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식은 서서히 할 거예요. 3, 4월, 5, 6월 달에 서서히. 지금 서식할 단계가 아니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이 시험에 안 나오더니 한 5년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에 또 나왔어. 그렇죠. 그렇지. 근데 서식은 이제 서서히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자, 쭉 넘어가 보세요.
자, 167페이지. 자, 뭐가 나옵니까? 부동산? 정보망. 우리가 전속을 맺으면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공개하라 그랬죠? 예,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정보망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법 조문 쭉 나와 있고, 일단 TP에 넘겨놓고, 168페이지 넘겨놓고, 칠판을 봐주시면 돼요. 정보망 다 설명하고 밑줄 그어드릴게요. 칠판을 보고 있으면 돼요. 네, 여러분 감상만 하고 있으면 돼요. 가만. 그렇죠?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개념이 뭐겠어요? 자, 누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한다?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 이게 사장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가 정보망이에요. 부동산 사이트, 전산망들 있잖아요. 됐어요? 그럼 이걸 운영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거래정보 사업자란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 거래정보 사업자 단어도 익숙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 거래정보 사업자예요. 부동산 사이트, 정보망 운영한 자를 뭐라고 표현한다? 거래정보 사업자란 말을 써요. 이 단어도 이제 앞으로 자주 등장할 거예요. 거래정보 사업자.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죠? 봐. 처음 공부하신 분은 이 단어 익히는 게 더 어려워. 며칠 지나면 또 잊어먹어. 이 단어. 근데 그래도 한 바퀴 도신 분은 뭐, 다 알죠? 이 거래정보 사업자라는 단어. 그건 또 모르면 모르는 거고, 알면 아는 거지. 한두 글자 빼고. 아, 그렇지. 봐, 이런다니까. 처음 하신 분은 이 단어 하나가 이것도 힘들어 해요. 그죠? 근데 우리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그렇죠? 이거 아무것도. 이게 한 바퀴 돌아도 이 정보 사업자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거든요. 여러 번 나와요. 한 바퀴 도는데도. 그래서 이제 이거,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돼요. 자, 운영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한다? 거래정보 사업자.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려면 아무나 된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서 됩니다. 지정을 받아서 운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인이 될 수 있을까? 개인? 법인만 될 수 있을까? 개인도 가능할까요? 개인도 가능하고 누구도 가능하다? 법인도 가능합니다. 근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법인인 개업, 중개법인. 왜 안 된다 그랬어요? 거기서 또 이정도가 왜 나와요? 그렇지. 겸업. 우리가 법인은 6가지만 겸업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겸업 속에 정보망 사업이 들어있어야 안 들어서?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법인은 돼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협회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이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협회는 법인이에요, 법인. 그런데 이 중개법인은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일반 법인은 되더라도 중개회사는 안 된다고. 그 이유는 겸업 6가지 못하니까. 됐어요? 6가지만 하는데 6가지 속에 없으니까.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지정을 받으면 지정 요건 절차가 있겠어 없겠어요? 있죠. 자,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가장 먼저 지정 요건을 구비를 해서 지정 신청 들어갑니다. 누구에게 지정 신청 들어가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이해됐어요? 국장. 자, 그러면 이제 신청할 때 그냥 가겠어요? 서류 제출하겠어요? 그럼 검토를 해요. 서류. 이상이 없으면 지정을 하고 지정서를 교부를 해줍니다. 지정서를 뭐 해준다? 교부를 해줘요. 그러면 지정서 교부 받고 바로 운영합니까? 운영 규정을 정해서 승인 받아야 돼. 운영 규정을 정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운영 규정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요? 교약 약관들이에요. 뭐 회원들로부터 회비는 얼마나 할 것이고, 또 이용자, 가입자 권리 의무는 뭐고, 이해되세요? 운영자 권리 의무는 뭐고, 이런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럼 이건 누구 승인 받아야 되겠어요? 국장. 여기는 또 승인이에요. 지정이 아니고. 됐어요? 그리고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면 돼요. 설치하고 운영을 해주면 된다.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정 받으려면 일단 이 부가통신 사업자만 된다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생각하면 다 나와요.
뭘 갖추면 지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돼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회원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회원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지정 받으러 가야지.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개공 몇 명 이상? 자, 개공 한 명 가지고 운영한다 하면 지정. 아, 좋아. 한 명 가지고 이거 정보만 운영해? 전국적으로 500명입니다. 500명. 회원들이 개공이잖아요. 500명. 그 다음에 2개 이상 시도입니다. 각 30인. 자, 전국적으로 500인데 2개 이상 시도요.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경기도 2개 시도 됐죠? 아, 됐어, 안 됐어? 거기서 500명 확보하면 돼요. 그래도 지정받을 수 있고. 근데 서울에서 499명, 경기도에서 1명, 그러면 지정해줘, 안 해줘? 경기도에서 최소 몇 명? 30명은 돼야 돼, 하나 시도에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500명이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470명, 30명 그러면 지정받을 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과거에는 10개 이상 시도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엄청 완화된 거지. 그리고 회원도 옛날에 2,500이었는데 지금 500명으로 줄었고. 됐죠? 그래서 이제 지정받아서 운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 몇 명? 1명. 또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 1명. 전산망이니까 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 필요하고, 저 부동산 사이트인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 1명이요. 이상입니다, 이상. 이제 많이 확보한 거 관계없으니까. 이해됐어요? 여기는 공인중개사고 여기는 개공입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자격증 있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뭐가 필요하겠어, 상식적으로? 컴퓨터 설비 용량이 커야 돼요, 적어야 돼요? 커야 돼요. 컴퓨터 설비.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 같은 컴퓨터 설비 확보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컴퓨터 설비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내가 옛날에 가르쳐 준 것 같은데, 컴퓨터 설비를 줄여서. 까먹었어? 앞으로는 까먹지 말고 벗겨 먹으라고. 그렇죠. 네, 좋았어요. 자주 까먹고 있어. 좋았어요. 자, 컴퓨터 설비 줄여서 그래. 아, 여기 공인중개사 공이니까 컴이지. 자,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지정 요건이거든요. 그러면 신청하러 갈 때 그냥 가요, 구비서류 가져가야 돼요. 구비서류는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서류들이에요. 개공 등록증 4번,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4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자, 대부분 우리 과목에서 원본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다 4번들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여기는 4번이에요. 그러면 신청 들어가면 이때 신청 받은 날로부터 며칠인의 지정서를 줘요? 30일. 기간도 중요하지만 시점 언제부터인가. 그리고 운영 규정은 3개월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3개월? 지정받은 날. 신청일이 아니에요. 지정받은 날. 기간도 알아야 되면 시점. 그리고 승인 받고 나서 바로 운영하게 되겠죠? 그러면 언제까지? 1년. 언제부터 1년? 승인 받은 날부터 1년으로 계산할까? 지정받은 날. 이때부터 1년으로 계산합니다. 자, 이거. 그래서 이제 이 기간하고 흐름, 시점,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럼 하나 더. 자, 근데 이거 이렇게 해도 시험 보면 또 틀려나가. 그죠? 아니, 지금 문장 흔들어 버리면, 시점 흔들어 버리고, 그러면 또 틀려나가요. 다 맞을 것 같아도 그게 또 아니에요. 맨날 속아 넘어가는 게 수험생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잘 봐봐요. 자, 의무사항 하나 들어갈게요. 이걸 운영하는 자를 누구라 그래요? 거래정보 사업자. 이거 운영하는 자 거래정보 사업자잖아요. 정보망. 그러면 이걸 이용하는 자가 누굽니까? 개업공인중개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도 의무가 있고 여기도 의무가 있고 서로가 의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뭐 개공은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매물에 관한 정보, 뭐 소재지를 좀 이제 올려보낼 거 아니에요. 공개하라고. 그럼 거짓으로 올려보내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거짓 공개하지 말라는 의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정보망을 통해서 거래가 성사돼요.
거래가 성사되면 거래가 끝났다고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 중개 완성 사실 통보해달라고. 이것도 지체 없이 해줘야 돼요. 언제까지? 그럼 왜 이런 규정을 뒀을 것 같아요? 응? 자, 거래가 끝났는데 그 매물이 정보망에 떠다니면 또 다른 사람이 중개한다고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 그러니까 원래 거래 끝났다고 알려줘야 된다고. 이해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의무예요, 이거. 개공이 이거 의무 위반하면 업무정지 들어갑니다. 업무정지 사유 들어가요. 무슨 정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자, 그러면 이 사람도 의무가 있죠? 거래정보사업자도? 그러면 이건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내려보내야 돼.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내려보내야 되고,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뭐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물건을 공개한다. 정보를 공개한다. 이러면 틀려버려요. 누구로부터? 또 의뢰받는 것과 다르게 공개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면적을 100으로 올렸는데 수정해서 뭐 120으로 내려보낸다. 이렇게 하지 말라. 됐어요? 그리고 차별 공개하지 말라 그랬어요. 개공에 따라 차별 공개하지 말라.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개공들에게는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뭐 경기도 쪽은 적게 제공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됐어요? 세 가지 의무. 이걸 위반하면 아까 지정받아서 운영했죠? 지정이 취소될 수가 있어요. 지정 취소는 재량입니다. 그리고 징역 1년하고 1천, 징역 벌금 들어가요. 자, 이런 제재도 이제 나중에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 의무, 개공 의무 이런 걸 공부한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또 잊어먹으면 어떻게? 또 하면 돼요. 그렇죠? 그죠?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대충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칠판에 있는 내용들을 체크하러 갈게요. 자, 168쪽으로 한번 봐보세요. 자, 의 목적 있습니까? 의 첫째 줄. 정보망이란 밑줄 보세요.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다. 이 부동산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다. 그래, 밑줄 보내세요. 근데 세 번째 줄 누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한다 그랬어요? 그 지문 가로로 묶으세요. 개공 상호간. 이제 시험에 개공하고 의뢰인 상호간 그러면 틀리고 이해됐습니까? 예, 개공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다. 이 지문. 그리고 2번. 이걸 운영하는 자를 누구라 그랬어요? 거래정보 사업자.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가 운영하는 자다. 나와 있죠? 예. 그 단어.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목적은 그 동그라미 1번 곡장 동그라미 치세요. 곡장 동그라미 치시고 세 번째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지정권자는 누구란 거예요? 곡장. 그렇게만 동그라미 쳐넣으세요.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169쪽으로 보면 지정 신청은 첫째 줄에 보면은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라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밑줄 보세요. 부가통신사업자라는 단어. 밑줄 보세요.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으로 내릴까요? 아까요 지정은 국장에게 신청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개인도 운영할 수 있고 누구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법인. 거기 개인 동그라미, 법인 동그라미. 첫째 줄.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법인 동그라미, 개인 동그라미. 동그라미 쳤어요? 그러나 두 번째 법인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단어 있어요? 그러면 한다 그랬어요? 못 한다 그랬어요? 지정받을 수 없어요. 중개법인, 중개회사는 안 된다. 일반 회사는 되죠. 중개회사는 안 된다.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그렇지. 자, 양가로 2번 지정 요건에서 1, 2, 3, 4, 5 나와 있죠? 부가통신 사업자가 1번이고 2번이 자, 개공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500. 거기 밑쪽 오세요. 500명. 여기는 개공입니다. 그리고 2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얼마? 30명. 나와 있어요? 500명 2개 30인. 이것도 이제 읽을 때 뿐이고 시간 지나면 또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또 왜? 뒤에 또 유사 숫자가 또 나와. 뒤에. 그러니까 자꾸 헷갈린다고. 지금은 안 헷갈리지. 공부 덜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5, 2, 3이라고 암기해 보세요. 5, 2, 3. 이렇게 암기해 놓으세요. 5, 2, 3이라고 암기해 놔봐요. 5, 2, 3. 500명 2개 30인. 줄여서 5, 2, 3. 나중에 또 유사 숫자가 나와서 그래요. 헷갈리니까. 지금은 안 헷갈리겠죠? 안 배웠으니까. 자, 3번은 기사에다 동그라미 쳐세요. 기능사 그러면 틀려버립니다. 정보처리 기사. 기사 동그라미. 그리고 4번은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개공 그러면 틀려요. 여기는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명이고. 한 명은 절대 안 틀리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컴퓨터도 동그라미 쳐야 되겠지만 국장도 동그라미 치세요. 누가 정하는? 국장이 정하는 용량 성능 갖춘 컴퓨터 설비입니다. 자, 이게 지정 요건. 자, 생각하면 대충 나온다 그랬어요. 자, TP 넘어가 보세요. 자, 양가로 3번 지정서 교부가 나와 있는데 언제부터 30일이라 나왔어요? 그렇죠. 시점, 기간 같이 공부하셔야 돼. 신청받은 날. 첫째 줄 후단. 거기만 밑줄.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으로 내려갈게요. 자, 운영규정 승인 나와 있어요? 첫째 줄,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거기다 밑줄 긋습니다. 시점하고 기간 같이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후단, 세 번째 보면 누구 승인을 받으라 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뭐다? 승인. 승인 동그라미. 국장 승인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5번 설치 운영 나와 있어요? 첫째 줄.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년? 1년.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년? 1년. 거기. 자, 시점하고 기간. 정리되고 있죠? 예, 그 지문들을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71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의무 있죠? 자, 누구 의무가 있어요? 거래정보 사업자. 자, 첫째 줄 보시고서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라 했어요? 이거 이제 시험 자주 나와. 의뢰인으로부터 그러면 틀려요. 의뢰인 X라고 적으세요. 개공 밑에다가.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는다 그러면 틀려버리고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자, 두 번째 후단 다르게 공개하지 말라고 했죠? 의뢰받는 것과 다르게 공개하지 말라 그랬죠? 다르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개공에 따라 차별적 동그라미. 차별적으로 공개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위반하면 네 번째 지정 취소도 되고 1년하고 1전. 거기 다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해서 그러지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개공 의무 나와 있죠? 아, 개공인증 의무자 나와 있잖아요. 자, 동그라미 1번 첫째 줄은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자, 두 번째 줄 거래가 완성될 때는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그 지체 없이 동그라미 다 나와 있죠? 이거 위반하면 무슨 정지? 업무정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공부해서 이제 지정 취소 사유는 지금 이거 행정처분이거든요. 큰 4번에. 그래서 저 뒤에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뒤에도 나오고 우리 서서히 할 겁니다. 지정 취소 이 제재 같은 는. 이해됐어요?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 내용들을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뭐 별것도 없죠? 별것도 없어요. 근데 자주 잊어먹어서 그러지. 그렇죠. 시간 지나면 자주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차피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끝났어요. 정보만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느냐. 넘어가 보세요. 쭉 넘어가서 자, 180쪽으로 넘어갑니다. 개공 의무와 책임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무슨 행위가 나와 있어요? 아, 금쟁이. 법조문 많죠? 엄청 많아요. 이 금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조문 많고 금쟁이 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181페이지는 제재가 나와 있어요. 처분하고 형벌. 그건 놔놓고 제재는 놔놓고 183페이지 펴세요. 183페이지 거기 금쟁이 유형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이제 이걸 공부를 할 건데 이 순서가 지금 뒤죽박죽이거든요. 책 순서가. 여러분들 다시 앞쪽으로 넘겨보세요. 그 앞쪽 180페이지 보면 법조문 33조 1항
그 33조 2항, 저 밑에 2항이 있거든요. 이제 1항 공부를 하러 갈 건데, 그 법 조문 순서대로 내가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지금 이 교재가, 순서가 뒤죽박죽이라. 이해되세요? 예. 하여튼, 금지행위 내가 일단 33조 1항 적어 볼게요. 자, 칠판을 봐주세요. 이거 이제 우리 중개사법 33조입니다. 1항. 2항도 있고 1항도 있고 그래요. 이제 1항 위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가장 먼저 적용 범위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금지행위 하지 말라는 것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개공하고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 다 하지 말라.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이거 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줄여서 뭐라 해요? 개공 등이란 말을 써요. 이 등 속에는 일반인은 안 들어갑니다. 우리 과목에서 개공 등 할 때는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까지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에게는 이 금지행위 규정, 법 조항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33조 1항은 그래요. 자, 그러면 금지행위 내용이 9가지나 되죠?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못하게 돼 있고, 자, 무등록업자하고 협조하는 행위 못하게 돼 있어요. 협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개보수 실비 더 받지 말라. 이거. 자, 네 번째가 거짓된 언행, 그 막그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하지 말라. 됐어요? 자, 다섯 번째가 관련 있는 증서입니다. 관련 있는 증서. 중개도 하지 말고 매매를 업도 하지 말라. 이건 이제 줄여서 지금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처음 공부할 때는 이 줄인 거 공부하면 안 되고 법 조문 그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직접 거래하고 쌍방대리가 있어요. 직접 거래하고 무슨 대리? 쌍방대리 하지 말라. 이거. 그 다음에 이제 투기 조장하지 말라.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단체를 구성하는 행위. 이거 이제 올해 신설이 된 겁니다. 이번에 신설된 것들이에요. 이 두 가지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할 건데, 이것이 뭐냐면, 법 조문 그대로 적으면,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걸 이제 줄여서 여기 매매업이라고 써놓은 거고. 이해됐어요? 예. 자, 그러면 그대로 해석 들어갑니다. 중개대상물이 뭐가 있어요? 그래요. 토지, 또 건축물, 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또 임목, 또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있어요. 또 무슨 재단? 저기 오늘 비만 왔으면 내가 옥상에 또 올려보니까 비가 안 와서 안 올려보낸 거예요. 비 쫄딱 맞게 지금 올려보내려고 했더니. 재단은 이 두 가지만 중개대상으로 돼요. 업재단이랄지 항만, 운송재단 이런 재단은 중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재단 중에서 두 가지만 중개대상물. 이해됐어요? 예. 아주 좋았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공이. 뭘 하지 말라? 그러면 이건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 중개하라는 거. 남에게 소개해달라는 것이지, 자기가 사지 말라. 계속 사들이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업이라는 것은 한 번을 말해요? 여러 번 말해요? 여러 번. 그러니까 한 번 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계속성으로 인정돼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개공, 이제 예를 들면 이거요. 주택을 할까요? 예, 주택을 이 사람이 내놨어요. 근데 A라는 개공이 사들였어요. 그러면 개공이 중개하라는 건데 직접 사들인 거잖아요. 한 번 사들이면 괜찮아요. 왜? 업이 아니니까. 금지행위를 안 처벌받아 안 해요. 왜? 자기가 살 집 하나 살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계속성이 없으니까 처벌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사고 되팔고 해버리면 금지행위로 걸려 안 걸려?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입니다. 여기까지가 1년하고 1천이에요. 네 가지가 이 밑으로는 전부 다 3년하고 3천 징역 벌금 들어가 버립니다. 이해됐어요? 자, 금지행위로 처벌받는다. 계속 사고 되팔고 하면.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잘 봐봐. 매매 업을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부터 눈 똑바로 뜨고 봤어야 돼요. 원래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종교사법 자연스럽게 보라 했잖아요. 지금 이것은 똑바로 봐봐. 자, 똑바로 봐봐.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개공에게 중개해달라고 의뢰를 맡깁니다. 근데 개공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직접 사들였어요. 딱 한 번 사들였거든요. 금지행위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금지행위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려? 왜 안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한 번이니까 아쉬웠어요. 여기는? 안 걸린다? 네, 좋아요. 여기는? 걸려? 걸려? 이건 금지행위 걸려요. 저기 직접거래 걸려요, 여기요. 여기 직접거래라고 써있죠? 여기 걸립니다. 그러면 벌칙도 몇 년이에요? 3년하고 3천이에요. 보세요. 여기는 한 번 하면 죄도 안 되고 여러 번 하고 1년하고 1천. 여기는 한 번만 해도 3년하고 3천. 차이가 뭐예요? 그래서 내가 똑바로 보란 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고. 그렇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의자가. 의가 뭐예요? 여기는 의자 있어 없어? 이게 차이점이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거 위에 거 하고 있죠? 이거 매매업, 중개된 매매업은 의뢰인이 아니란 것이 항상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의뢰인하고 해버리면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다 직접거래로 걸려 들어가요. 자기 고객 물건을 사들이면. 근데 여기는 의뢰를 했어 안 했어? 개공 찾아와서 물건 중개해달라고 의뢰를 안 했어. 그럼 어떻게 계속 사들인 거예요? 시장 가다가 만나가지고 막 사들. 막 물건 파세요 막 그러고 죽여. 좋았어요. 좋았어요. 시장 가다 하여튼 시장 가다 재밌어. 자, 이것은 다른 개공을 통해서 계속 사들일 수도 있고 또 신문에 나와 있는 거 연락해서 살 수도 있어 없어? 그럼 이 사람이 의뢰를 맡겼어 안 맡겼어? 안 맡겼습니다. 이거. 그래서 1번은 항상 의뢰인이 아닌 자라는 거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이해됐어요? 예, 의뢰인하고 하면 무조건 직접거래입니다. 됐죠? 예, 자기 고객하고 하면. 자, 그러면 하나 더 하고 넘어갑니다. 여기 뭘 업으로 하면 걸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임대를 업으로 하면 금지행위로 걸리냐 이 말이에요. 안 걸립니다. 왜?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앞전에 법인 개공은 임대업 못한다 그랬죠? 겸업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 개공은 금지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사업 같이 할 수 있다고 했죠. 만약 이게 금지행위 되면 개인 개공도 못하지. 근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계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조항은 끝났어요. 이 정도만 정리할게요. 자, 이것이 여러분 교재 이제 순서가 뒤죽박죽이라 저기 어디다 넘어가냐면 185페이지 양가로 4번 내용이네. 자, 185페이지 양가로 4번에서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밑줄 그었어요. 중개 대상물은 법 3조 중개 대상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 등 공용지들을 말한다. 거기까지 밑줄 그었어요. 밑줄 그었습니까? 예, 이제 법정 중개 대상물 이걸 매매로 업을 해서 걸린다.